오늘도 우리는 암담하고 또 침울한 조국 대한민국을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재조명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단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님께서 수사를 자청하고 내치 위험을 선언해야 된다 하고 오늘 수사 자청을 하셨습니다. 최순실 늪에 빠진 국정 수습해법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광옥으로 정무수석은 허원재로 야당 전국 주도권 집착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 관련 진실 고백하고 총리의 권한 위임폭 직접 밝혀야 한다. 그래서 최 관련 진실을 오늘 직접 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김병준 모든 것 국회와 협의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 한광옥 씨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탈당 건의할 수도 있다. 경제 사회 정책 내게 맡겨달라고 했다. 야 무의미한 얘기 인준 거부는 불변하다 하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DJ 간첩과 노무현 간첩 세력이 박근혜 캠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한광옥 씨는 DJ 간첩의 세력이고 요 김병준 씨는 노무현 간첩의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들이 그 안에서도 애국심을 갖고 근무했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들이 사드를 또 반대하고 또 국정교과서 이것도 반대한다면 이들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을 침몰시키려고 들어온 간자에 분명합니다. 이걸 5천만이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박 대통령 수사 필요 서면 또는 제3장소 조사 검토하고 있다. 안종범이 대통령이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 김법무 필요된 수사 자청 건의하겠다. 울먹인 김병준이 야당 이해 구해도 안 되면 군말 없이 수용하겠다. 김 총리 후보자 회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1번이 박근혜 퇴진입니다. 전 언론이 달라붙고 전 야당이 달라붙은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다. 두 번째는 야당 정권 창출이다. 박근혜 내쫓고 이제 야당 정권,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박원순이가 되든 박지원이가 되든 이제 여기에 야권 단일화 해갖고 정권을 창출하겠다. 그러면서 황교안 퇴진인데 황교안 퇴진은 김병준을 지명을 했으므로 황교안 퇴진이 이루어졌죠. 이제 이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이 사람이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맛박에다가 종북이라고 하는 간첩을, 종북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이 사람에게 일단 붙여준 겁니다. 왜? 역사교과서 퇴출하고 사드 반대하겠다고 천명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은 사용하고. 우리의 국무총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5천만 명이 이제 거부운동을 벌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사드를 반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할 것인가, 이걸 천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러한 아직도 제2의 최순실 게이트에서 제2의 게이트로 만드는지 아주 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죠. 박지원 캠프에, 박지원 이 풀에서, 인사풀에서 다 집어쳐넣는 것이 아닌가. 다 밝혀내야 돼요. 의구심이 갑니다. 아니 근데 원래 대통령님이 사드 찬성이면 국무총리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같은 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근데 왜 안 대통령이 돼요? 위험에 처하니까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오히려 구원투수가 오히려 앞에 자기가 던진, 대통령 같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종북 계급장을 단 김병준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분개할 줄 모르는 국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돼도 쌉니다. DJ에 이어 2명의 대통령 보좌 첫살에 온로비 사건 때도 청비서실장 구원 등판을 했던 한광옥 씨다. 한광옥 씨 신뢰회복 민심 전달 통로 되겠다. 김기춘 이원종처럼 74세 실장이다. 민주당 야권 신용 허수아비 인사다. 박지원이는 김병준 한 보따리 싼 사람이다. DJ 노 얘기 말라 하늘에서 화낸다. 이 간첩의 이 종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죠. 그럼 간첩이 아니었나 보죠. 아니 이건 모르는 거죠. 쇼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꿈쩍 않는 야권 김병준 회계는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다 해서 이 친구가 누구죠? 우상호. 네. 우상호 이 종북이
이제 정진석 씨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서먹한 악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비박, 분당은 안 되지만 각오는 해야 이게 분당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력으로 그렇죠. 막아지겠습니까? 박지원 쪽으로 붙겠죠. 김무성이가 박지원 백을 믿고 뭘 했습니까? 이 옥새파동을 했지 갖고 않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쪼개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30명 중에 40명, 정확하게 12명 간첩, 29명 종북, 요 41명 세력을 내보내고 이제 90명으로 재창당한다는 자세로 이정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기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같이 구원해 지켜야죠. 주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할 말 없는 본회의 발언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야당 무소속 1명, 11명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소속 자리도 염동열만 남아 있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민주 27명, 이 민주 27명이라고 하면 이게 다 간첩 종북 세력이죠. 퇴진 성명, 조기 대선론까지 부상. 그래서 간첩 자기들 수요를 편이네.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잠깐만. 예, 간첩이 31명, 종북이 21명 있는데 민주 27명, 박 대통령 퇴진 성명하는 요것은 31명 간첩단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성명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론까지 부상하는데 요놈들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아까 그 박근혜 네 대통령 퇴진, 네, 그다음에 환경 공무총리 없애고 그다음에 또 역사 교과서 없애고 사드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고 네. 이 짓거리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국민들이 쳐다보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야당 대통령 만들고 자, 강경해진 안철수, 박정권 끝났다. 네가 끝날 때가 됐다. 네 이제 각오하고 있어라. 간첩 종북의 세상입니다. 여기 유승민 간첩 종북이 드디어 또 나왔네요, 뭐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나서야 거짓 사과팀 끝장. 오늘 사과를 잘 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그럼요. 그래서 요 문재인 요놈을 이제 잡아 죽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요놈 때문에 김정은에 의해서 5천만 명 중에 1,600만 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굴 무덤 속으로 네. 들어가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좀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박 대통령 야당 만나 김병준 내치총리 추인. 자, 그래서 김병준 내치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걸 반대한다면 대통령님 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드를 반대하는 내치총리라면은 이것도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네. 어렵다고 이제 종북 간첩을 갖다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자는 종북 간첩입니다. 왜? 이게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저게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네. 저거는 지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방어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놈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놈들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 머리 위로 날라오는 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놈들은 종북 간첩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총 주지 말아라. 이 총이 북괴군의 가슴에 가서 박히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므로 총 주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드 반대하는 놈들은. 그래서 총은 작은 거고 이게 사드는 150km 저 공중에서 북이 쏜 미사일과 이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이걸 그렇죠. 못하게 말리는 놈은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병준 씨도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그런 놈은 갖다 앉혀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은 당신은 2번 죽는 겁니다. 최순실 때문에 1번 죽고 그다음에 이 김병준 때문에 2번 죽는 겁니다. 왜 2번 죽는 일을 자청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내치 좋다 다 막힌다. 그러나 사드 그다음에 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것은 니는 그건 건들지 말아라. 그렇죠. 이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셔야 됩니다. 네. 사드 반대가 말이 됩니까? 우리 국군에게 총 주지 말아라. 이 총알이 가서 적의 심장에 박히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김병준이라고 하는 놈의 맞습니다. 새끼가 이제 아주 여기에 아주 내놓고 100%막 이래가면서 이런 놈을 어떻게 국무총리에 앉혀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정신이 나갔어요? 진짜 한광호 대통령이 비서실장 직언하지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 직언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박지만부터 만나라 동의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동생. 틀렸다. 속지간 해명을 하고 탈당한 뒤 여야 대표들을 만나 거국 내각을 전제로 2, 3명의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라. 이게 다 이 간첩의 동화, 10명의 간첩의 동화의 이 틀 안에서 이자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대통령의 고립 무언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이다. 아직도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다. 대통령이 진정 파국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순실 족쇄를 완전히 끊는 게 먼저다. 그리고 가장 사심없이 조언해 줄 수 있는 동생 지만 씨부터 만났으면 그렇죠. 한다. 지만 만나야 다 됩니다. 만나야 돼요. 지만 씨를 형제가 만나야 최고예요. 되고, 근형 씨를 만나야 되고 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박지만 씨로부터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그냥만 상식, 육사죠? 그럼 육사 육사 나오셨잖아요. 37기, 지금 대장 중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장군직에 앉아 있는지를 이제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대통령 하야 주장 세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킵시다. 이거 올바르게 지금 그래서 보셨네요. 12만 간첩 종북 세력의 청와대 점령 작전에 이제 대비하라고 하는 논조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민중 총골기 투쟁본부는 해산된 구 통진당 자녀 세력 등 전국 좌파 단체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군중을 이끌고 있다. 애국적 국민들은 그들의 편에 서지 말자. 그래서 이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12만 네. 종북 간첩들만 순수하게 나가서 하라 그러고 네. 이들이 이제 모래주머니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죽창 들고 새파이프 들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은 발포하고 이제 거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대통령께서 이 안보를 책임지셔야 네. 됩니다. 당신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끝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간첩의 세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2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론이 간첩에 의해서 1570명 간첩에 의해서 장악당한 그 원인은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라고 하는 저 간첩이 김대중 간첩의 영을 따라 이제 46명의 언론 간첩 신고식을 북에 올라가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관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 언론 46명 간첩단을 데리고 가서 통째로 바쳤으니까. 누가? 박지원 간첩이. 누가? 김대중 간첩이. 이걸 한번 보시고 아하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야당의 주자를 세우고 이걸 조기 대선을 하자고 치고 나오고 그리고 사드 반대하고 또 뭐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놈을 김병준이라고 하는 놈을 이제 저쪽 국무총리에다가 밀어넣는 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 알고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면 살려고 이제 다 뒤로 내빼면 다 죽는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김정은이한테 죽고 박지원이와 문재인 저 추미애 심상정 이 간첩단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연유를 박지원 간첩에서 김대중 간첩에서 최항래 간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 김정일에게 가서 간첩 신고식을 했던 현장입니다. 네. 한번 보고 우리 5천만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언론인들이 자국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절세비인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애와 교묘하고 소탈한 풍모에 끌리어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까지 잡고 난리입니다, 강철 난리. 목사님 생각이 자,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간첩 신고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추정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이놈들이 이제 일베에 들어와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가지. 이놈들이 뭘 서명하고 왔냐 하면은 네. 여기 보셔요. 일베 일간 정치 베스트 저장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8월 7일 날 들어갔죠. 김정일의 충성 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인데 이들이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를 안 하겠다. 반통일, 이 반통일은 적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네. 북한이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하지 것을 보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반화합, 이 화합은 북한 주도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화합이 아닙니다. 네. 보도입니다. 반민족, 이 민족은 북한 주도의 민족입니다. 네. 이걸 안 하겠다고 서명식 하러 올라간 간첩 신고식이었습니다. 네. 이게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46명 간첩을 다 간첩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박지원 간첩, 그다음에 한겨레 최학래 간첩, 그다음에 방송협회장 KBS 박권상 간첩, 그다음에 국민일보 이종대 간첩. 국민일보도 이게 순복음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저거지만 이제 100만 명, 넘어갔다고 그래요. 70만 이 성도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이 간첩 종북 사상을 심어주는 신문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일보가 아하 통제라, 대한매일의 차일석 간첩, 중앙일보 금창태 간첩. 이 금창태가 JTBC 장악하고 중앙일보 장악해갖고는 지금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천만 국민 여러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커넥션 관계에 이것을 얼만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여기에 음모가 이 빙산의 국악이죠. 네, 빙산의 국악이 이제 음모고 요 일각이 진실인데 이걸 가지고 국악을 갖다 붙여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제가 이 1570명 간첩단이 장악한 이제 신문과 방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리기 이전에 뭘 하려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 퇴진, 그렇죠. 하야, 그다음에 이 야당 이 간첩단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이죠? 저 세월호를 2016년, 그랬었잖아요. 2014년 4월 16일 날 저 박지원이가 침몰시켜 놓고서 이걸 꺼내지 못하고 지가 정권 잡으면 꺼내려고 이걸 지연시키고 특별법 만들라고 이 개지랄을 하는 놈이 박지원과 문재인과 추미애와 심상정, 이 야3당의 간첩 새끼들입니다. 이거를 알면 지금 JTBC가 보도하고 채널A와 MBN과 그다음에 여기에 종북 간첩 이 세력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 새끼들이 나가갖고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을 이제 골로 가게끔 하고, 진실은 어떻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실은 정권 이제 잡고 밝혀지지도 보자.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걸 몰아갖고 이제 나라를 뒤집으면 이제 저 김정은 세상에 온다. 그리고 나진당의 연방제가 진실이 온다. 다 덮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세월호 하는 꼬락서니를 보세요. 이걸 건져야지 이게 왜 침몰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못 건지게 특별법 만들어서 1년 연장하자. 이거 받으면 김병준 받을게. 이 짓거리를 하는 놈이 저 야당의 간첩입니다. 3야당의 간첩들. 하여튼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실. 이 간첩을 보면 이제 국민일보 이종대, 국민일보 넘어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대한매일 차일석이, 중앙일보 금창태, 그다음에 문화방송 MBC는 벌써부터 간첩이죠. 노성대, 서울방송 송도균 간첩, 경향신문 장중봉 간첩, 문화일보 김진현 간첩, 세계일보 송병준 간첩, 한국일보 장명수 간첩, 매일경제 장대환 간첩,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간첩, 한국경제신문 김용용 간첩, 코리아헤럴드 김경철 간첩, 전자신문 김상영 간첩, 국제신문 이종덕 간첩, 부산일보 김상훈 간첩, 매일신문 김무기 간첩, 영남일보 김경숙 간첩, 광주매일 고재철 간첩, 광주일보 김종태 간첩, 대전일보 윤종서 간첩, 경인일보 우재찬 간첩. 이 나쁜 놈들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안영순 간첩, 강원일보 최승희 간첩, 이 두 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신문인데 여기에 넘어갑니다. 네. 충청일보 서정옥 간첩, 경남신문 이문행 간첩, 제주일보 김대성 간첩, 인천일보 신화수 간첩. 자, 기독교 방송의 권호경 간첩, 한 EBS의 박흥수 간첩, 평화방송의 박신원 간첩, 불교방송 김규칠 간첩, 부산 MBC 유삼열 간첩, 대구 MBC 신대근 간첩, 전주 MBC 장영배 간첩, 춘천 MBC 심상수 간첩, 부산방송의 김성조 간첩, 대구방송의 이길영 간첩, KBS 부산 총국의 박윤현 간첩, 그다음에 KBS 광주 총국의 김광석 간첩, KBS 대전 총국의 이광호 간첩, KBS 청주 총국의 남선현 간첩, 연합텔레비전 뉴스 YTN의 백인호 간첩, 경인방송의 표완수 간첩. 자, 그러면 이제 박지원이를 문광부 장관에 앉힌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 언론사들을 다 간첩으로 포섭해서 2000년도 이제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올라가서 김정은이가 충성맹세해라. 이게 김대중이와 이 박지원이가 한 사건입니다. 이걸 간첩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간첩 사건입니다. 네. 왜?
아주 명확한 여적 사건입니다. 네. 반 김정일 보도 안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반 박근혜 보도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김정일이 잘못한 것은 들춰내지 말아라. 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간첩 지금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잘못한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야? 저게 우리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다음에 참수리호가 폭침돼도 저 북한 저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 암초에다가 갖다 박았든지 우리 자작극을 했든지 미국의 이 어뢰가 잘못 쏴져 갖고 그랬다든지 이것으로 들고 나오는 놈들이 지금 언론 신문과 방송의 이 간첩 새끼들입니다. 1570명. 그래서 이제 11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 이게 말이죠.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퇴진하라 이 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을 뭘로 바꿔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과 연합하는 인민민주 아니죠. 연합.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 야3당의 간첩 새끼들 맨 대가리방에 박지원이 문재인이가 있고 추미애와 심상정과 노회찬과 이런 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12일 날 한판 승부를 대한민국이 이기느냐 이제 저 문재인 박지원이 간첩 추미애 이 간첩 새끼들이 이기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엄령 선포할 준비하고 발포해서 거리에 죽창 들고 나온 놈들은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두테르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는 어떻게 2000년도 8월 달에 이 일이 생겼느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98년도 뭐가 있죠? 대외정보화. 네, 김정일주의의 대외정보화. 그래서 북한의 간첩단을 교육시켰고 이 간첩단의 교육 지령이 이제 김대중 간첩에게도 넘어왔고 이제 누구에게도 넘어왔어요? 박지원 간첩에게도 넘어왔고 또 노무현 간첩에게도 넘어왔고 문재인 간첩, 심상정 간첩 이런 데로 다 넘어왔죠. 그래서 그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을 5천만이 아는 것이 시급합니다. 네. 이거 모르면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바보 천치입니다. 한번 보시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심장부에 공작원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거는 하루만 딱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최순실은 한국의 심장부에 한 달 정보망을 내내 지금 구축하라고 난리입니다.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이 보도했습니다. 간첩 새끼들이 언론을 김일성 장악해서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지금 방송에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심장부에 사진과 북한 언론사 정보 조직이 사진들을 깊숙이 다 뿌리내려야 죽여야 한다는 됩니다. 김정일 전 헌법 위원장의 말이 93조 들어있습니다. 여적대로 북한이 다 지지한 죽여야지 한국의 이 심장부에는 나라 사는 청와대를 겁니다. 비롯한 11월 행정기관과 12일 날이 그날이 당시 되기를 안기부 등이 원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군대 현직에 있는 인물을 포섭하거나 공작원을 잠입시키라는 것입니다. 공작원 침투 방법으로는 직원 모집에 응모하거나 평소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를 매수하는 것 등입니다. 또 전쟁 등 큰 사변이 났을 때 도망가는 적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에 가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로 실제 한국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도쿄에서 지금 이 난리가 난 KBS 거죠. 뉴스 핵도 이정입니다. 만들고. 그럼 그 결과가 그럼. 어떻게 하기는. 그 결과가 니들이 간첩단에 소속됐다 이놈들아. 그렇죠. 이 방송하는 놈들아. 자, 박근혜 대통령님과 5천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당신이 살자고 이제 DJ 간첩 김대중, 간첩 노무현의 세력들을 이제 의회에 끌어들이고 이제 내각에 끌어들이고 비서실에 끌어들이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통탄할 일은 저 김병준이라고 하는 총리 지명자가 사드 이제 물 건너 보내고 국정교과서 물 건너 보내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런 놈을 어떻게 국무총리에 앉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최순실 사건 잘못했고 내가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다. 나 조사받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국가의 이 안보 관련돼서는 당신이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김병준이라고 하는 지명자 이놈이 사드 물 건너 보내겠다, 국정교과서 물 건너 보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준 저 새끼 철회하십시오. 저놈은 간첩 종북의 뜻을 따라 사드를 반대하는 놈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사드가 방어용 무기인데 이게 소총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150km 상공에서 적이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이제 150km 상공에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반대하는 놈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됩니까? 이걸 반대하는 놈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철회할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님, 철회하십시오. 대통령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식도 없으시고. 그러나 그 자식이 국민 아닙니까? 네? 또 어버이도 없으시고 그 어버이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5%, 왜 5%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전화도 안 왔어요. 5%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나 끝까지 대통령님이 끝까지 조국 대한민국과 자식인 국민을 저버리게 하진 않습니다.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최순실, 기타 종북 간첩들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세월호의 진실도, 그리고 5.18의 진실도, 땅굴 진실도, 또 천안함 여러 가지 진실들, 덮어진 군인들이 냉동실에 있다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냉동실에 있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선덕여왕 흉내내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이십니다. 여왕이라는 그 호칭보다 우리 조국의 대통령님이십니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 기억해 주시고 꼭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27명, 이 민주 27명이라고 하면 이게 다 간첩 종북 세력이죠. 퇴진 성명, 조기 대선론까지 부상. 그래서 네, 간첩 자기들 수요를 판이네.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잠깐만. 예, 간첩이 31명, 종북이 21명 있는데 민주 27명, 박 대통령 퇴진 성명하는 요것은 31명 간첩단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성명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론까지 부상하는데 요놈들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아까 그 박근혜 네 대통령 퇴진, 네, 그다음에 환경 국무총리 없애고, 그다음에 또 역사교과서 없애고, 사드 반대하고, 사드 반대하고 네. 이 짓거리를 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국민들이 쳐다보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야당 대통령 만들고, 자, 강경해진 안철수, 박정권 끝났다. 네가 끝날 때가 됐다. 네 이제 각오하고 있어라. 간첩 종북의 세상입니다. 여기 유승민 간첩 종북이 드디어 또 나왔네요, 뭐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나서야 거짓 사과팀 끝장. 오늘 사과를 잘 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그럼요. 그래서 요 문재인 요놈을 이제 잡아 죽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요놈 때문에 김정은에 의해서 5천만 명 중에 1,600만 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땅굴 무덤 속으로 네. 들어가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좀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박 대통령 야당 만나 김병준 내치총리 추인. 자, 그래서 김병준 내치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걸 반대한다면 대통령님 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드를 반대하는 내치총리라면은 이것도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네. 어렵다고 이제 종북 간첩을 갖다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자는 종북 간첩입니다. 왜? 이게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저게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네. 저거는 지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방어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놈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놈들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 머리로 날라오는 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놈들은 종북 간첩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총 주지 말아라. 이 총이 북괴군의 가슴에 가서 박히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므로 총 주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드 반대하는 놈들은. 그래서 총은 작은 거고, 이게 사드는 150km 저 공중에서 북이 쏜 미사일과 이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이걸 그렇죠. 못하게 말리는 놈은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병준 씨도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그런 놈은 갖다 앉혀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은 당신은 2번 죽는 겁니다. 최순실 때문에 1번 죽고 그다음에 이 김병준 때문에 2번 죽는 겁니다. 왜 2번 죽는 일을 자청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내치 좋다, 다 막힌다. 그러나 사드, 그다음에 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것은 니는 그건 건들지 말아라. 그렇죠. 이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셔야 됩니다. 네. 사드 반대가 말이 됩니까? 우리 국군에게 총 주지 말아라. 이 총알이 가서 적의 심장에 박히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김병준이라고 하는 놈의 맞습니다. 새끼가 이제 아주 여기에 아주 내놓고 100%막 이래가면서. 이런 놈을 어떻게 국무총리에 앉혀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정신이 나갔어요? 진짜 한광호 대통령이 비서실장, 직언하지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 직언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박지만부터 만나라. 동의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동생. 틀렸다. 속지간 해명을 하고 탈당한 뒤 여야 대표들을 만나 거국 내각을 전제로 2, 3명의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라. 이게 다 이 간첩의 동화, 10명의 간첩의 동화의 이 틀 안에서 이자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대통령의 고립 무언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일이다. 아직도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다. 대통령이 진정 파국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순실 족쇄를 완전히 끊는 게 먼저다. 그리고 가장 사심없이 조언해 줄 수 있는 동생 지만 씨부터 만났으면 그렇죠. 한다. 지만 만나야 다 됩니다. 만나야 돼요. 지만 형제가 씨를 만나야 되고, 최고예요. 근영 씨를 만나야 되고 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박지만 씨로부터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만 육사죠? 그럼 육사 나오셨잖아요. 37기 지금 대장 중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장군직에 앉아 있는지를 이제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대통령 하야 주장 세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킵시다. 이거 올바르게 지금 그래서 보셨네요. 12만 간첩 종북 세력의 청와대 점령 작전에 이제 대비하라고 하는 논조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해산된 구 통진당 자녀 세력 등 전국 좌파 단체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군중을 이끌고 있다. 애국적 국민들은 그들의 편에 서지 말자. 그래서 이날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12만 네. 종북 간첩들만 순수하게 나가서 하라 그러고 네. 이들이 이제 모래주머니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죽창 들고 쇠파이프 들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은 발포하고 이제 거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각오로 대통령께서 이 안보를 책임지셔야 네. 됩니다. 당신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끝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간첩의 세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유튜브 2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론이 간첩에 의해서 1570명 간첩에 의해서 장악당한 그 원인은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박지원 문광부 장관이라고 하는 저 간첩이 김대중 간첩의 영을 따라 이제 46명의 언론 간첩 신고식을 북에 올라가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관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 언론 46명 간첩단을 데리고 가서 통째로 바쳤으니까. 누가? 박지원 간첩이. 누가? 김대중 간첩이. 이걸 한번 보시고 아하 저렇게 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야당의 주자를 세우고 이걸 조기 대선을 하자고 치고 나오고 그리고 사드 반대하고 또 뭐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놈을 김병준이라고 하는 놈을 이제 저쪽 국무총리에다가 밀어넣는 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 알고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면 살려고 이제 다 뒤로 내빼면 다 죽는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김정은이한테 죽고 박지원이와 문재인 저 추미애 심상정 이 간첩단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연유를 박지원 간첩에서 김대중 간첩에서 최학래 간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이 김정일에게 가서 간첩 신고식을 했던 현장입니다. 네. 한번 보고 우리 5천만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열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필요도 보실 사이 없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언론인들이 자국 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그들은 절세 위인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애와 교묘하고 소탈한 풍고에 끌리어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까지 잡고 난리입니다, 이철 난리. 목사님 생각이 자,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간첩 신고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추정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이놈들이 이제 일베에 들어와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가지. 이놈들이 뭘 서명하고 왔냐 하면은 네. 여기 보셔요. 일베 일간 정치 베스트 저장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8월 7일 날 들어갔죠. 김정일의 충성 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인데 이들이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를 안 하겠다. 반통일, 이 반통일은 적화 통일을 의미합니다. 네. 북한이 통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하지 것을 보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반화합, 이 화합은 북한 주도의 화합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화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이 사람이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맛박에다가 종북이라고 하는 간첩을, 종북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이 사람에게 일단 붙여준 겁니다. 왜? 역사교과서 퇴출하고 사드 반대하겠다고 천명하고 그러네요.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은 사용하고. 우리의 국무총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5천만 명이 이제 거부운동을 벌일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사드를 반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할 것인가, 이걸 천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러한 아직도 제2의 최순실 이 게이트에서 제2의 게이트로 만드는지 아주 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죠. 박지원 캠프에, 박지원 이 풀에서, 인사풀에서 다 집어쳐넣는 것이 아닌가. 다 밝혀내야 돼요. 의구심이 갑니다. 아니 근데 원래 대통령님이 사드 찬성이면 국무총리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같은 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근데 왜 안 대통령이 돼요? 위험에 처하니까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오히려 구원투수가 오히려 앞에 자기가 던진, 대통령 같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종북 계급장을 단 김병준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분개할 줄 모르는 국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돼도 쌉니다. DJ에 이어 2명의 대통령 보좌 첫살에 온로비 사건 때도 청비서실장 구원 등판을 했던 한광옥 씨다. 한광옥 씨 신뢰회복 민심전달 통로 되겠다. 김기춘 이원종처럼 74세 실장이다. 민주당 야권 신용 허수아비 인사다. 박지원이는 김병준 한 보따리 싼 사람이다. DJ 노 얘기 말라 하늘에서 화낸다. 이 간첩의 이 종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죠. 아, 그럼 간첩이 아니었나 보죠. 저분은. 아니 이건 모르는 거죠. 쇼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하도 쇼하니까. 꿈쩍 않는 야권 김병준 회계는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다 해서 이 친구가 누구죠? 우상호. 네. 우상호 이 종북이 이제 정진석 씨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서먹한 악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비박 분당은 안 되지만 각오는 해야 이게 분당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력으로 그렇죠. 막아지겠습니까? 박지원 쪽으로 붙겠죠. 김무성이가 박지원 백을 믿고 뭘 했습니까? 이 옥새파동을 했지 갖고 않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쪼개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130명 중에 40명, 정확하게 12명 간첩, 29명 종북, 41명 세력을 내보내고 이제 90명으로 재창당한다는 자세로 이정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기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구원해 지켜야죠. 주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할 말 없는 본회의 발언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 야당 무소속 1명, 11명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소속 자리도 염동열만 남아 있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오늘도 우리는 암담하고 또 침울한 조국 대한민국을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재조명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단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님께서 수사를 자청하고 내치 위험을 선언해야 된다 하고 오늘 수사 자청을 하셨습니다. 최순실 늪에 빠진 국정 수습해법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광옥구로 정무수석은 허원재로 야당 전국 주도권 집착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 관련 진실 고백하고 총리의 권한 위임폭 직접 밝혀야 한다. 그래서 최 관련 진실을 오늘 직접 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김병준 모든 것 국회와 협의하고 고급 내각을 구성하겠다. 한광옥 씨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가능 탈당 건의할 수도 있다. 경제 사회 정책 내게 맡겨달라고 했다. 야 무의미한 얘기 인준 거부는 불변하다 하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DJ 간첩과 노무현 간첩 세력이 박근혜 캠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한광옥 씨는 DJ 간첩의 세력이고 요 김병준 씨는 노무현 간첩의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들이 그 안에서도 애국심을 갖고 근무했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들이 사드를 또 반대하고 또 국정교과서 이것도 반대한다면 이들은 분명 박근혜 대통령을 침몰시키려고 들어온 간자에 분명합니다. 이걸 5천만이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박 대통령 수사 필요 서면 또는 제3장소 조사 검토하고 있다. 안종범이 대통령이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 김범무 필요된 수사 자청 건의하겠다. 울먹인 김병준이 야당 이해 구해도 안 되면 군말 없이 수용하겠다. 김총리 후보자 회견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1번이 박근혜 퇴진입니다. 전 언론이 달라붙고 전 야당이 달라붙은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다. 두 번째는 야당 정권 창출이다. 박근혜 내쫓고 이제 야당 정권,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이제 박원순이가 되든 박지원이가 되든 이제 여기에 야권 단일화 해갖고 정권을 창출하겠다. 그러면서 황교안 퇴진인데 황교안 퇴진은 김병준을 지명을 했으므로 황교안 퇴진이 이루어졌죠. 이제 이 목표가 달성된 겁니다.